이번 세션은 광주관광재단 정정숙 팀장님의 발표를 듣고 지역 마이스 업계 대표님들과 함께 대담을 이어가는 순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신지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태 김대중 컨벤션센터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정숙 광주관광재단 관광진흥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조정아 미즈커뮤니케이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문선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총지배인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지역기반 K-컨벤션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 마이스 및 관광업계 대표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다들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계의 구체적 상황이 어떠한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마이스 산업 최전선에서 뛰고 계십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기태 본부장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작년이 됐죠 벌써. 1월 중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1월 20일경부터 광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기 시작했죠. 저희 센터에서 그 개최됐던 그 행사가 대부분 취소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피해를 매일 단위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작년에는 90% 이상 그 예약된 마이스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0억 이상, 저희 센터의 목표로 한 200억에 거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까지 피해를 입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년 평년에 해왔던 주간 전시회나 시청이나 기관 단체들과 했던 행사까지 포함하면 개최를 못함으로 해서 개최했으면 더할 그 포함하면 피해는 더 커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올해도 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최근 들어 약간 이제 그 꺾이는 추세는 되고 있습니다만 마이스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피해가 계속이 되고 있다. 전시회나 박람회, 회의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저희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겠다. 여기까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저희는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규모 있게, 규모가 크게 가급적 이렇게 마이스 행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거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이고 온라인 행사에다가 섞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는 하이브리드 형태까지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마이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이스로 수용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트라와 함께 K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촬영 장비나 회의실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도록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 화상 회의실, 그다음에 언택트한 그 사업들을 미래 사업들을 찾아내는 그 미래 조직
주식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사업들이 컨벤션 센터를 활용해서 있을 수 있는 미래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스로도 지속 가능하고 생존이 가능하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비상 경영 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그동안 저희의 그 시설들을 100% 활용하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때 활용 가능하도록 기본적으로 회의실이나 전시장들을 줄여서 평소에는 관리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50% 이상을 돌아가면서 순회 휴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또 각종 그 예산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의 휴가 연가 보상비까지 스스로 반납하는 이런 그 피나는 그 희생을 하고 있고요. 고통을 분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속이 될 거다고 보고 컨벤션 센터는 어떻게 하든 장비나 인력, 시스템을 갖춰서 안전한 컨벤션 센터로 갖춰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은 컨벤션 센터는 광주 또는 지역의 마이스 산업을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한 마이스 또 언택트 마이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춰서 비대면 시설과 인력 또는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마이스 베뉴 광주에 있는 대표 마이스 베뉴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어려움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사실 최전선에 우리 마이스 베뉴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시는 우리 PCO 업계는 어떠신지 조정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닥쳤었는데 이거에 대응을 하지는 못하니 작년 2019년에 비해서 저희 업계에서도 저희 같은 이제 저희 회사만도 해서 한 90% 정도는 매출이 감소를 했거든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전시업체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 정도는 매출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못하고 하반기 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예산이 있기도 하니 그것도 집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온라인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사에 포럼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더라도 그거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보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온라인과 디지털 정말 디지털하고 많이 연결을 시켜서 전문적인 인재들과 만나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온라인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형은 어쩔 수 없는 저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조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 개최도 없고 우리 PCO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없어서 사실은 숙박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광주의 대표 호텔입니다. 헐리데이인 광주 호텔 양문선 총지배인님 어떠십니까?
네, 양무선 홀리데이인 광주 총지배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계는 호텔 업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호텔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매출액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65%의 매출액 격감률을 보였습니다. 객실 투숙 평균 객실 그 악펜시 점거율은 2019년도에 75% 하던 점거율이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20%로 머무는 엄청난 객실 점유율의 하향 추세인데다가 모든 연회와 연회 행사가 전부 취소, 거의 한 70% 이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노동부에서 지정이 돼서 전년도 3월부터 저희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마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년도에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저희 호텔은 어쨌든 대응 전략을 직원들의 구조조정 없이 고용유지 지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출 금융 지원을 통해서 계속 고용유지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언택트 서비스 패키지를 많이 개발을 해서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서비스의 방향을 이 비대면 서비스 어떤 식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가장 호텔에서 이제는 선택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어쨌든 철저한 방역 대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과 안전 그리고 청소 이 세 가지를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 방역 호텔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브랜드인 IHG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IHG 청결 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청소 기법을 도입해서 계속 지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저희가 방역을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해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대응해 왔습니다. 네. 저희도 안전한 광주라는 캠페인을 지난해 진행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우리 IHG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안전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조금 고객 확보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를 망라하는 협회입니다. 관광협회 우리 손영만 국장님 뭐 어렵냐고 여쭤보는 것 자체도 조금 그러네요. 어떠신가요? 예, 저는 지금 광주 관광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 상황은 집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0년 2월부터 관광업계 피해 상황을 9월까지 집계를 해오다가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9월부터는 집계를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선 총지배님께서 이제 호텔의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주에 이 관광호텔이나 관광숙박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관광업계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이제 분야는 다 따로따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행업계가 465개 정도 되는데 여행업 경우 매출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대상 국가 재난지원금 또 은행 대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은 2021년도 접어들어서 이 대출금마저도 대부분 다 소진됐어요.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지고 이 여행, 관광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광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백신이 뭐 2월부터는 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바로 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코로나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저희 코로나 일상의 암울함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마이스와 관광산업 미래를 전망하는 것 자체도 백신 2월 달부터 접종한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백신들의 접종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대면 행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스마트 관광, 나홀로 여행, 근거리 여행 이런 것들이 여행의 추세다. 그 뜻은 마이스 산업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조금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지 대형의 행사는 아직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조정아 대표님 어떠십니까? 아까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해외 관광이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전환이 되면서 관광이 그 가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도 이제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나 패키지 관광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안전이 그 상호 안전을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족화, 소규모, 그다음에 개별화,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었다면 지금 가족끼리 내지는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휴식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꾸고 또 밀폐 공간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죠. 그럼으로써 그 관광지나 내지는 관광하는 사람들로도 많이 안전, 그다음에 그 청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본인들이 스스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관광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껏 대규모 관광이 이루어질 때 광주는 소외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형 국제 회의, 국내 회의들에 더 집중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관광적인 측면은 지금 잘 준비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관광산업 그리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양문선 총지배인님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 우선 바라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업계의 경우에 그 연회장에서의 대형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집합 금지시키는 이러한 방역 대책보다는 방역 대책의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실속 있게 행사는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부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는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호텔에 대해서 보통 방역 대책을 내놓을 때 객실 예약을 50%만 하라, 또는 3분의 2, 지금은 3분의 2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50%만 가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분의 2의 이런 대책이 왜 나왔는지 저희 호텔업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세제 감면, 또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전기세 감면, 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이 지원 기간 연장, 그리고 이 단기 인력 수요에 맞는 인력 채용 허용, 그리고 특히 이 호텔에 들어와 있는 협력 용역사들, 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책이 없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혜택 역시 소상공인에게만 있다는 이유로 호텔업계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텔업계가 위생과 청결과 안전을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준수하면서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역 인증제를 숙박업계에 도입을 해서 이 고객들이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독려하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계는 이 위드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이 마이스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이스 행사 안전 운영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주최 측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이런 어려운 방역 제약 하에서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철저한 방역 속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영업일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스 베뉴 측면에서 김기태 본부장님 어떤 부분 정부에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마이스 업계가 그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고 관련 업종이 한 50여 개가 넘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마이스 업계 전체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위기 이식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마이스 업계를 전번에 군산이나 뭐 지진 났을 때 경주처럼 재난 업종 또는 재난 지역 뭐 이런 걸 선포를 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그 종합 대책 같은 게 수립이 돼서 전방위로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많이 모이고 가급적 집합을 꺼려하기 때문에 비대면 시설로 급격히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벤션 센터의 그 시설과 장비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점별로 전국을 거점별로 나눠서 컨벤션 센터의 언택트 시설 장비를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교체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난입니다. 마이스 업계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산이 어려웠을 때 정부 행사를 군산으로 몰아준 적이 있고 지진이 경주에서 났을 때 모든 정부 행사를 가급적 경주에서 개최하라 이렇게 강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만 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마이스 관련 정부 행사를 지역 거점별로 순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강제화하거나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저도 마이스 행사들 우리 중앙 부처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정아 대표님 어떠신가요? PCO 업계로서 우리 광주의 대표 PCO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무조건적인 취소가 아닌 무슨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취소하지 않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아까 특별고용지원금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직원들을 기획서도 써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휴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별고용지원금은 사실상 저희한테는 무용지물인 것 같고 세제 혜택? 그쪽으로도 좀 유예를 해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행사 운영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호텔 업계하고 PCO 업계가 공히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영만 국장님. 네, 업종별로 그 정부에 바라는 방향은 다 업종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관광업계 어떤 부분들이 진짜 지원이 돼야 되는가,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한은 어떻게 이게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도 없고 육해공이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디 그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부 지원책인데 지금 관광업계는 거의 고사이익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가 관광업 협회 중앙회에서 문체부 장관님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뭐 숙박업계, 또 식당업계, 관광식당업계, 뭐 전세버스, 또 호텔업 협회, 또 비즈니스 호텔, 뭐 일반 숙박업. 아까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한 550개 업종입니까? 예, 50개 업종이 다 따로따로 간담회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쪽 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관광업에 대한 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상품 개발 및 언택트에 의한 디지털 홍보 마케팅 및 지원이라든가 또 마이스 및 관광산업 지원 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쪽에서 중앙 정부에서 막 헷갈리게 정책을 펼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짜 관광업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국내 여행을 하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60%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광주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들로 함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 광주관광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난 7월 30일 날 발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은 저희가 해줬으면 하는 저희에게 바라는 우리 광주관광재단에 바라는 업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손영만 국장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제 관광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관광업계는 참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시장님 뵀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그동안 모든 관광 업무를 뭐 정책이고 예산이고 포괄적으로 봤었는데 그 공무원들의 특수상 그 6개월 1년이면은 다 또 이동하고 인사가 나고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또 관광재단 직원들은 다 또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광주가 진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진짜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우리 지역은 마이스 및 인바운드 전문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이라든가 해외 업체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업계 그 여행사들은 여행 업체들끼리 전세기를 뭐 임대해서 아웃바운드로 주 수입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외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여행도 다 올스톱된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이 기간이 정상화되는데 한 2, 3년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 3년 후에는요. 이 관광업계 특히 여행사의 90%가
고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여행업계가 아웃바운드에 의존했던 이 지역 관광업계의 생태계를 인바운드로 빨리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광공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광산업 공모라든가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바운다리를 우리 이제 관광재단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광재단도 이 어려운 시국에 큰 짐을 지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 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또 관광업계 종사원들의 디지털 전문화 교육, 또 전문적인 관광 전문화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만이 이 시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을 내다보더라도 이 지역의 관광업계가 상생할 수 있고 다른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과 경쟁력이 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관광재단에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관광업계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여행사라든지 마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PCO에 대한 부족, 그리고 인바운드 전문 업체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들 주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력 여행사 공모, 그리고 다양한 지금 지원 정책들과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미리미리 드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본부장님. 관광재단이 지금 작년 8월에 문을 열었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좀 그 논의의 그 범주를 좀 좁혀서 마이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광주에 지금 마이스의 개념이 김대중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된 이후 이제 전시 컨벤션 산업이 알려지게 됐고, 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마이스로 이렇게 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재단이 설립이 된 후로 지금 관광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마이스는 지금 정종숙 팀장의 어떤 그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죽혀드는 영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컨벤션 뷰로라고 해서 어떤 한 기관 정도에서 컨트롤하고 진흥을 하려고 노력을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관광재단의 한 부서로 마이스의 어떤 보는 시각이 작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광주로 마이스 참가자들을 많이 데려오는 일을 관광재단이든 김대중 센터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떤 가르마를 탄다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국제회의와 국내회의가 있습니다. 자, 국제회의는 관광재단 마이스 파트에서 유치에 좀 힘을 많이 써주시고, 국내회의, 학회랄지 이런 거는 둘이 힘을 합해서 하되 컨벤션 센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더욱 많은 사람들, 국제적인 거는 우리 관광재단 마이스 파트, 국내 학회나 국내 회의는 김대중 센터에서 이렇게 논아서 하면 어쩐가, 그리고 이제 시청하고 이렇게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각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재단이 출범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에 그 많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까, 그쪽으로 많이 그 확장을 해 가는 느낌인데, 역시 관광재단은 이제 관광에 좀 포커싱을 해서 가시고, 또 마이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은 김대중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조직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방향을 갖고 가면 더 효과적으로 타지에 또는 해외의 마이스 참가자들을 광주로 데려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많은 협력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제안 주셨는데요. 관광이 있는 곳에 마이스도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마이스 파크의 대표 직접 시설이기도 합니다. 헐리데이 양문선 총지배님 어떠십니까? 예, 우선 뭐 광주 관광재단에서 현재 계획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이 광주 스포츠 마이스 거점 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찬성하고 또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작 단계에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활발한 디테일한 이 진행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꼭 좀 성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금년 중이라도 광주 스포츠 마이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서 이 스포츠 이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좀 홍보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마이스와 관련한 이 광주 지역의 인프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주 관광재단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한 부분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그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우리 모든 업계가 상생할 수 있게 하고, 그 상생하는 기반을 보여주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포럼,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하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원하시는 부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서 좋은 말씀들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PCO 업체에서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광재단에서 예전에 컨벤션 뷰로에 있을 때부터 그 아카데미를, 저희 진짜 국제회의는 인적 자원이 비중이 크잖아요, 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그 강주 현상이 그 대학에서도 관광하고 마이스에 연계된 학생들이 사실은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재단에서 아카데미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양성을 하시는데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국제회의나 뭐 어떤 행사 때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항상 늦어서 정말 이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의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 강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실무 현장에서 정말 뛰고 있는 분들도 강사진을 좀 구성을 해서 네. 정말 실질적인 뭐 실무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지금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약간 그 상식을 가리키는 교육이었다 하면, 이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기획사 2급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홍보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 열심히 홍보해 주시길 기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제목이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인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광주관광재단에서 마이스 산업 활력을 불여넣기 위해 스포츠와 접목하는 스포츠 마이스 거점 도시 광주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제언과 의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본부장님. 관광재단이 이것저것 이제 생각 끝에 스포츠 역대 이제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 대한 그 유산들이 남아 있는데 그 유산들을 활용을 해서 마이스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떤 경우든 많은 사람이 오게끔 이제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양문선 총지배인님 말씀처럼 구체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결과가 필요한데 제 생각은 물론 이제 스포츠 마이스에 이제 윤곽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 메가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광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그 타겟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마이스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개가 넘는 연관 업종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장이라도 그 대형 그 스포츠 이벤트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점점점 압축을 해서 타깃이 설정이 되면 이제 마이스 업계 대표단으로 해서 민관학, 산학 해서 이제 유치단을 꾸려서 유치 활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 스포츠 마이스 형용을 하는 것보다는 뭐를 유치를 해볼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지난 1월 25일 날 광주시 체육회 그리고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업무 협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하게 광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회들을 유치할 때 함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광주가 그 스포츠 마이스 거점 도시가 되면 누구보다도 좋은 게 저희 관광업계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요, 저희가 그동안 광주에서 큰 대회를 했던 게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 대회. 그때는 그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에 특급 호텔만 해서 그때 5개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하든가 또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은요, 이 숙박이 특급 호텔이 몇 개 있는가 그게 점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2019년 수영 대회 때까지는 특급 호텔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 되어 가지고 광주의 특급 호텔은 딸랑 하나 있습니다. 홀리데이.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만 된다면은요, 어떤 행사를 유치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광주에 호텔, 경기장, 컨벤션홀, 이제 컨벤션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대중 컨벤션 제 2관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공이 될 건데 몇 년 있으면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 부분은 좀 점수가 올라가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숙박시설, 특급 호텔, 이것이 아마 감점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광재단이 광주 관광 마케팅 부분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홍보 마케팅 부분을 떠나서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도 같이 여기서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이 부분은 광주 관광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너무 동감합니다. 저희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지만 더 많은 호텔이 특급 호텔이 있어야 큰 행사들을 다양하게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다라는 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방역을 지키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업, 인바운드 여행업으로 전환해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사업들, 그리고 비엔날레 여행의 해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육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관광 마이스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달라는 말씀 저희가 받아들이고 향후에 더 많은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